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건 제목이 뭐냐? 협상. 음악실 사용에 대한. 아, 음악실 사용. 누가 사용하냐, 어떻게 사용하냐, 누가 먼저 사용하냐, 뭐 이런 거 나오겠네. 자, 협상. 이게 이제 토론하고 토의하고가 먼저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 토의는 의논이야. 그러니까 협력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사는데 어떤 쓰레기통을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걸 찾아가는 거야. 이 토론은 논쟁이야. 논쟁은 전쟁이야. 그럼 찬반이 있어. 찬성 입장하고 반대 입장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음악실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토론, 찬반은 아니잖아, 그지? 그 토의의 일종일 수 있어. 근데 협력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야. 자, 협상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협상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 그럼 협상의 목적이 명확해야 되지. 그 다음에 협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협상을 했을 때 어떤 점이 협상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겠지.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과 조용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그럼 토론이네, 그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한다. 그러면 이 찬반을 어느 정도 완전 찬반 이건 OX잖아. 찬성한다 반대한다. 토의는 협력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찬반도 아니고 협력을 하면서 서로 입장이 다른데 했을 때 여기에 협상이라는 게 나오겠지.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토론과 토의에 대해서 배웠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찬반은 아니고 서로 이권이나 시각이 달랐을 때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겠지. 이게 타협은 협동의 의미고 조종은 서로 양보의 의미야. 어느 정도로 너는 어디까지 몇 대 몇으로.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자, 협상 절차. 그러면 이게 뭐라고? 절차도 중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내용을 하는 거는 실체적 정당성이라 그래. 근데 이 실제적 정당성, 이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절차를 어겨도 무효화돼. 회의를 할 때. 법률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절차를 꼭 정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시험에는 협상 참여자의 발언이 협상의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절차부터 파악하는 거지. 왜 애들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협상 참여자의 입장과 관점. 그런데 이 절차고 이게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양쪽. A 의견과 이 B 의견. 그 입장을 들으면서 그래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건 동그라미 세모를 반드시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요거는 사실이면 이거 딸린 새끼로 근거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 근거 주장과 근거는 뭐라고 사실이지 팩트. 논술할 때 제일 처음에 이게 사실이냐 이게 주장이냐 이거를 제일 처음으로 논술할 때 초등학생들 논술할 때 하거든. 이거 주관이고 이건 객관. 당연히 주관과 객관은 반드시 이렇게 나눠야지. 그 다음에 제안들 주장이냐 제안이냐 이게 절충하자는 거. 한 단계 더 나가니까 파악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갈등 원인을 분석하기 왜 그러냐. 현황 진단을 하는 거죠, 현황. 아까 이제 논설문 치면 현황이 뭐다. 그러면 뭐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야지. 해결의 방법, 가능성, 문제 해결. 아니,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렇게. 해결을, 난 두 글자인데 문제 해결 이렇게 놓으면. 그지? 주관식의 이게 어려우면. 자, 시작을 했을 때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그래서 해결을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입장을 자기가 해결 가능성을 찾아야 본인이 뭐라고 어느 것은 반드시 지키고 어느 만큼은 양보하는지를 갖고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자 어느 거는 지킨다. 그런데 다 줘. 나머지는 다 줘도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확실히 양보하는데 1차 양보선, 2차 양보선, 3차 양보선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 논리무장이 잘 될수록 양보를 적게 하게 되고 상대가 설득되니까 자기 논리부장이 안 될수록 양보를 많이 하게 되지. 이해되세요? 협상 전략은? 그러면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한테 논리를 주장하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허점을 딱딱 깨지면 상대방 할 말이 없으니까 정당하게 여기까지 그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처지, 상황과 관점을 이해해야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봐봐,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해야지 상대방이 가장 가지고 싶은 거를 주면서 상대방이 요거는 1차 양보하자, 2차 양보하자 명확하게 파악하면 이거 양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자꾸 파고들려면 알았다고 양보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패야 카드. 서로 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 처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뭐야? 네. 대안. 제안을 하는 거는 저희가 합시다. 이게 안 되면 이거 대안이니까 대신하는. 제안은 첫 번째 의미가 강하고, 대안은 대신하니까 두 번째 약간.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합시다. 라는 걸로 서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서로 제시해갖고, 타협과 동해 합의를, 타협과 대화, 양보. 조정. 이거 단어가 조정이라는 단어로 쓰는구나. 조절. 그 조정은 뭐라고? 미세 조정하는 거지. 타협. 타협은 뭐야? 타결한다. 협조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거 주고 저거 주자. 라는 큰 문제고, 조정은 미세하게 얼마큼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언제까지 주느냐, 이런 문제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단어에서 의사소통 과정과 태도, 그러니까 과정, 절차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절차를 하는데 이런 태도면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를 타협을 했는데 미세하게 조정하는데 안 해. 그럴수는 안 되잖아.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래서 요 타협과 조정을 차이를 얘기해 준 거야. 이거는 크게, 이거는 미세하게. 자, 그래서 시험에서 보면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이게 준언어적이라는 건 잘 안 나오는데, 비언어적하고 반언어적은 나오는데, 반은 동반언어적, 소리가 동반하는 수반언어, 반대가 아니라. 비언어적은 소리와 관련 없는 동작 행동이야. 근데 언어 했을 때 분절음하고 비분절음이 있어. 비분절음. 이 분절은 이렇게 기억하고 네가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방구 쓰는 이런 거를 구분 못 하는 거야. 그럼 요거랑은 달라. 요 비언어는 뭐라고?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 행동. 요거는 동반음마. 근데 준언어적은 또 앞에서 따로 봐야 되고.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제, 대화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대화, 목적, 눈목자의 특징이니까 목적은 제목일 수도 있고, 제목. 대화 상대. 그러면 이 목적이 주제야. 그럼 대화 상대방에 따라서 담하는 이야기담, 말하는 유형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고려하고. 그럼 담화 유형은 이거는 뭐라고? 협상이야, 협상. 담화 유형이. 협상과 발표와 읽기는 다 다르잖아. 그지? 협상. 의사소통의 요소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서 숙고하고 숙려한다. 이런 뜻이네. 자기를 말하는 행위에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런 뜻이야. 과하게 하면 안 된다고. 과하거나 적게 하지 않는. 적절은 적당하게 이런 뜻. 점검하고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 보면 의사소통의 무엇과 주제를 고려하여 목적? 뭐냐? 뭔네?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이게 목적이 주제인데. 자, 적절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면 준언어적. 이렇게 영어를 비슷비슷하게 쓰냐? 근데 20년 그거 가르쳤는데 준언어적 많이 안 나왔거든. 상대방의 말하는 발생한다. 대화를. 발화의 의도, 이유가 뭘까? 의도는 뭐라고? 이유가 뭘까? 하면서 그 이유, 말을 하는 근본 이유, 근거를. 자,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발화를 하면 그 앞에 뭐 때문에 얘기하지? 그럼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지. 그러면 이게 전제라고 하는 거야. 이것만 말했으면 이 전제가 되는 거야, 이게. 요게 한 문장이 주제라면 이 앞에 있으니까, 주제 앞에 있으니까 전제가 되는 거야. 그럼 전제가 뭐야? 발화 의도야. 그래서 핵심을 파악하여 듣고 상대방의 처지, 왜 그렇게 이해했을까? 이 바탕, 이 원인의 근거. 또 그러면 이 원인이 발생하면 그 처지는 이 더 전에 있는 거야. 이런 처지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따져 들어가야 되고, 적극적이고 무슨 자세로 의사소통에 참여한. 뭐야? 적극적이고 우호적.
아이고 우호? 우호죠. 이제 우호는 뭐야? 어. 우정과 호감이야. 네. 우정과 호감이 있다는 건 뭐야? 해결의 의지가 있다는 거야. 그냥 적대적인 게 아니라. 근데 적극적이고 적극적 소극적은 상대적이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지? 이용해야지. 우호랑 적대적인 것도 상대적이지. 어쨌든 자세로 자세 자체는 그렇다는 거지. 자, 그래서 협상은 협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얘도 맞는 요소가 있고 얘도 맞는 요소가 있다는 거지. 반반으로. 그러니까 양보를 해야 되고 그 양보를 얻는 것을 설명을 해서 이득을 얻는 거지. 그러면 논설문과 똑같은 거지. 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근데 서로 만족하기 때문에 서로 불만족일 수 있어요. 자, 어떤 애는 짜장 먹자, 어떤 애는 짬뽕 먹자 이렇게 되면 우리 서로 양보하고 짬짜면 먹자. 그럼 얘는 50% 만족하고 얘는 50% 만족하고 50% 불만, 50% 불만이야. 협상은 이런 거야 원래. 예? 그러니까 100% 만족이 없는 거야. 다만 의사를 합치하는 거야. 합의라는 것은 의사를 합치하는 것이지 내 의사대로 되는 건 아니야. 자, 의사소통의 목적과 주제, 청자, 듣는 사람, 담화 유형은 협상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합의 의사를 합치하는 과정에서 얘 의사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얘 처지나 얘 출발의 관점을 박살내면 그러면 합의한 게 아니잖아. 그제?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훨씬 빨라 명확하게. 그래서 막 굳이 해주고 그러는 거야. 자, 제재, 주제를 표현하는 소재. 자, 협상 이야기인데 담화 유형이 협상이라고. 협력 상황. 설득적이고 논리적이니까 논설문이잖아. 논리적 설득, 논설문과 같다는 거지. 자, 그다음 음악실 사용이야. 그치? 음악실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시작, 조정, 해결. 시작 단계를 지나가고 타협을 하면 미세 조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협상을 통해 무엇을 해결하고? 갈등 상황. 무슨 상황? 갈등 상황. 그러니까 갈등. 원래 갈등이란 것은 소설에서만 거의 쓰이는데 문학 용어로는. 그러면 칙갈자. 근데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갈등을 얘기하는 거야. 문학 용어는 아니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쉽지 않지. 모두가 불만족할 수도 있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자, 음악실 사용할 때 A팀과 B팀이 서로 쓰려고 했겠지. 공간은 제한되는데 사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갈등이 발생을 하겠지. 그러면 뭐 해봐야 그러니까 시간밖에 조정할 수밖에 없지. 그치? 공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곳에서 쓰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간 조절 대안하고 상호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방법을 시간표를 만들어서 해결하든지 뭐 그러겠지. 그치? 근데 이제 아이들이 왜 갈등이 생기냐면 갈등의 전제는 아이들이 이걸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지. 시간 자체가 협소하다는 거지. 왜? 수업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상황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쓸 사람이 많으면. 됐죠? 자, 이렇게 신앙적에 보면 재민이 반 밴드 동아리 두 개가 터진 거네. 그치? 다 재민이네 반 입장에서는 합창대회가 있으면 급하니 그전에는 이게 없었겠지. 밴드 동아리에서 많이 나갔겠지. 밴드 경연을. 그치? 그런데 얘네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밴드 동아리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어쨌든 니네가 먼저 썼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먼저 썼지만 우리도 사용할 권리가 있지 않냐.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쓸게 이렇게 나간 거겠고 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없었던 갈등이 생긴 거고 얘네는 한 달도 남지 않고 얘네는 보름이고 근데 시간적으로는 얘네가 더 촉박하고 얘네는 더 많이 남은 거가 있지. 그치? 그럼 우리가 좀 더 쓰다가 니네가 쓰면 안 되냐. 근데 우리 시간 부족하다 그러겠지. 그런데 어쨌든 재민의 반이 사용하는 것, 음악실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당연한 권리다 인정을 했겠지. 그래서 재민의 반이니까 우리는 주중에 하루와 주말 이틀 음악실을 사용하겠다. 주말 이틀이나 주중에 하루 나머지 4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네. 그지? 그런데 이제 주중에 하루 주말 이틀 하면 3일 같지만 시간상으로는 충분하지 얘네.
그러니까 밴드 동아리 사이를 하니까 얘는 주말에 강사 연주 지도가 있으니까 주말에 절대 안 된다. 그 특히 4시 이후에는 안 된다. 그럼 주말을 잘라서 쓰겠다고 하겠지 나중에. 네. 자 그러면 주말 4시 이후에 반쯤 무대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4시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자기가 카드지 이게 이런 상황이 이 정보를 상대방이 알리느냐 안 알리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막 달라지겠지. 그러면 4시 이후에는 니네를 써라 그러겠지. 그러면 재민이는 주중 4일을 4시 원하는 이후에는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하는 카드. 카드를 하고 주말은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고 주중 4일을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이거 그러면 우리가 주중 쓸게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이 재민이 이 대안은 협상을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게 페인트로 우리 주말 다 쓸게 이렇게 한 거네. 그지? 그러면서 그래 네 주말 써 그럼 우리 이렇게 쓸게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강하게 좀 이렇게 이래서 물건값 깎을 때 더 비싸게 부르는 것처럼 해버린 면이 있네 여기는. 그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치? 네. 자 주말은 밴드 동아리 음악실 사용하고 주중을 사용하자 그랬더니 재민이 반이 월, 목, 오후 5시에서 6시 사용하는 것을 수용했다. 그지? 1시간밖에. 5시에서 6시까지 5시부터. 근데 요거는 그러면 이 재민이가 협상을 훨씬 잘한 거고 성공적으로 한 거네. 자 해결 5시까지 재민이 반이 주말에는 밴드 동아리가 재민이 반이 주말에 연습할 수 있도록 전자피아노를 빌려줌. 주말에도 재민이네 반이 주말에도 연습할 수 있도록 밴드 동아리가 협상은 너무 잘했네 재민이. 대신에 밴드 경연대회가 끝날 때까지 뭐 청소를 며칠 더 하는 거야. 보름이고 하니까 보름을 더 해준다는 거네, 그지? 네. 보름을. 청소를 대신 맡아가려면 근데 그것도 웃기지 않냐? 이게 사용을 했는데 얘네는 사용 다 끝났는데 얘네 거를 청소해 주는 거네, 그지? 그만큼 이 청소를 바탕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거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이론이랑 꼴랑 이거 하나네. 준 언어하고 비언어냐 이렇게. 네. 생각의 처지를 이해하기. 진정한 아이들은 손을 펼쳐내리며 정연아 너희 동아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어. 손을 펼쳐내리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요거 자체는 뭐라고? 진정한 손을 펼쳐내리며 진정하라는 듯 하면서 생각까지 얘기해줬네.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다 이거는 비언어가 확실한데 이 비언어하고 언어하고 중간이 준언어인가 보네.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뜻도 나오고 찾아봐야겠지만 자 우리 입장만 강요할 수는 없지. 자 요거는 뭐라고? 미안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요루가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연습실을 조용했다는 말이었어. 이렇게 핵심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전달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네.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요거 그 준언어 비언어 하나랑 어렵게 요거는 뭐 그냥 맞히면 되는 건데 요거는 어려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걸 구분하는 거 이렇게 바라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사소통했을 때 요거는 할 만한데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준어적, 비언어적을 구분하는 거 이렇게 나눴으니까 언어는 말이고 비언어는 소리가 해결 안 되고 이거는 중간. 주는 준하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거에 비교해서 거기 따라간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처지를 이해했는지 뭐 아니면 태도가 어떤지 이거 나누는 거 뭐가 문제야 이걸 정확하게 그 1대1 단어를 찾아서 그래서 뭐 해석을 한번 해주긴 해야겠네 내용을 그죠? 자 그래서 음악실 준언어만 한번 찾아보려고 협상 양측 문제 해결 재민이네 반 이렇게 동아리 재민의 제안과 대안의 구체화 비언어적 이렇게 요거만 있지 태도만 행동만 있지. 그러면 준언어 있네. 이렇게 흥분한 목소리로 준언어 비언어 사용. 준언어 비언어는 진정한 손을 끄덕이며 손을 들지며 끄덕이며 이거 하면. 근데 이거는 흥분한 목소리. 이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소리로 소리와 자 언어는 소리지. 네. 적절한 언어.
근데 비언어는 소리는 아니고 동작이지. 네. 그런데 요거는 바탕글 이것처럼 이언하고 동작 말고 이 소리를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 소리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걸 준언어라. 이게 소리를 설명해 줬다고. 이해됐죠? 안 나왔었어 준언어가. 그러니까 구문하는 게 반드시 나오겠네 100%. 좀 이따 다시 이거는 이어서 한번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이거 잘 돼서. 네, 수고하셨습니다.